과천 경마장이요. 이전한대요. 알고 계셨어요? 아침 6시면 저는 일어납니다. 72해를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제는 알람도 필요 없어요. 몸이 알아서 움직이거든요. 허리를 한번 쭉 펴고 일어나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주름이 깊게 팼지만 눈만은 또렷했어요. 과천 경마장 맞은편 봉순이네 국밥집. 40년째 제가 지켜온 자리입니다. 드르륵.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확 들어왔어요.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지지직 소리를 내며 환해졌죠. 뚝배기를 꺼내놓고 국물을 붓고 파를 썰고 깍두기를 꺼내 놓습니다. 40년째 똑같은 루틴이에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해오던 일이죠. 지금은 혼자지만 손은 여전히 야무집니다.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짭조름한 국물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어요. 사장님, 6시 반쯤 됐을까요? 문이 벌컥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철수 씨였어요. 68, 전직 기수 출신이죠. 경마장 개장 때부터 40년을 이 가게에 다닌 단골 중에 단골입니다. 허리는 꼿꼿하지만 얼굴엔 세월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철수 씨, 일찍 왔네 그려. 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국밥을 담아내왔습니다. 뚝배기에 하얀 밥을 수북이 담고 그 위에 선지와 고기를 올려 내밀었어요. 김이 폴폴 나는 국밥이 테이블에 놓였죠. 철수 씨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그냥 내려놨어요. 순자 씨,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사람이 국밥을 앞에 놓고 숟가락을 안 드는 경우가 있었나요? 아침부터 기운이 없어 보이더니만요. 왜 그러시오? 어디 아프신가?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철수 씨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술만 달싹달싹했습니다. 말 좀 해보시오. 답답해 죽겠네. 순자 씨, 경마장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마장이 왜요? 이전된답니다.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요? 지방으로 옮긴답니다. 정부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한다고요. 숟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땡그랑. 쇠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어요. 그게 무슨 소리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통보받았습니다. 2026년 말까지 이전 부지 확정한답니다. 1년도 안 남았어요. 철수 씨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1년이라니 1년?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의자에 털썩 앉아버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40년을 여기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게 벽에 걸린 낡은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1989년 과천 경마장 개장 기념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제 모습과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때는 참 젊었어요. 세상이 다 우리 거인 줄 알았죠. 순자 씨, 괜찮으시오? 철수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경마장이 사라진다는데 내가 어떻게 괜찮겠어요? 경마장이 없으면 이 가게도 끝이에요. 손님의 90%가 경마장 사람들이거든요. 기수들, 마사들, 조교사들, 마주들 다 이 가게 단골들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곳엔 제 인생 40년이
고스란히 박혀 있거든요. 저도 명예퇴직 대상입니다. 철수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철수 씨도요? 예. 65 넘은 직원들은 다 정리한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요. 두 노인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락모락 김이 나던 국밥은 어느새 식어버렸어요. 저는 그 식은 국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저렇게 식어가는 건가 하고요. 순자 씨, 그래도. 철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그래도 40년을 함께 했잖소. 그것만으로도 복이요. 복이라 그게 복이면 복이겠지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철수 씨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식은 국밥을 한 숟가락씩 떠먹기 시작했어요. 씹는 소리만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그날은 참 이상한 날이었어요. 단골들이 하나둘 와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다들 기운이 없었습니다. 다 경마장 이전 소식을 들었더군요. 점심때쯤 되니까 세탁소 경자 씨가 후다닥 뛰어들어왔어요. 순자야. 경자 씨. 들었어? 경마장 이전 소식? 들었지 뭐. 경자 씨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자야, 우리 어떻게? 글쎄 말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도 모르겠어. 아직 정신이 없어서. 아이고, 일을 어쩐다. 나도 세탁소 접어야 하나. 경자 씨도 울상이었어요. 40년직이니까 제 마음을 다 아는 사람이죠. 일단 지켜보자고. 아직 확정도 안 됐잖아. 그래, 그래야지. 경자 씨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들이 오락가락했어요. 하지만 가게는 참 조용했습니다. 다들 말수가 줄었거든요. 웃음소리도 없었어요. 저녁 6시쯤 됐을까요? 가게 문을 닫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그랑 딸그랑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가게 안에 울렸어요. 엄마,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큰아들이었어요. 48살 안양에서 작은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죠. 옆엔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왜들 이렇게 급하게 와?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경마장 이전 소식 들었어요? 아들이 숨을 몰아쉬며 물었어요. 들었다. 저는 대답하기 싫었습니다. 그럼 엄마도 알잖아요. 여긴 이제 뭐? 끝이에요, 엄마.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니?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님, 경마장 없으면 이 가게 손님 누가 와요? 재개발도 되면 보상금도 나올 텐데. 이참에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보상금, 정리. 그 단어들이 제 귀를 때렸어요. 정리? 네. 어머님, 나이도 70 넘으셨잖아요.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우리 아파트로 오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아들도 거들었어요.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편히 쉬라고요?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들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들은 이 가게가 뭔지 알기나 하니? 엄마, 그게 무슨... 나는 여기서 40년을 살았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랑. 아들과 며느리는 말이 없었어요. 1989년 뚝섬 경마장이 여기 과천으로 온다는 소식 들었을 때 말이야. 너희 아버지가 그랬어. 여보, 우리 경마장 앞에 국밥집 한번 해봅시다.
그때 우린 가진 거 하나 없었어. 전세금 빼서 이 가게 보증금 넣고 중고 냉장고 사고 낡은 테이블 주워다 닦아서 썼지. 개장 첫날 손님이 하나도 안 왔어. 너희 아버지랑 둘이 앉아서 국밥 먹으면서 울었단 말이야. 이거 망하는 거 아니냐고. 아들이 입을 열려다 다물었어요. 이틀째 되니까 손님이 하나 들어왔어. 경마장 청소 아저씨였어. 그분이 말했지. 사장님, 국밥 맛있네요. 내일도 올게요. 그 말 한마디에 우린 또 버텼어. 그렇게 하루하루 버텼단 말이야.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경마장 기수들, 마사들, 직원들이 다 여기 단골이야. 김철수 씨는 40년을 여기 다녔어. 세탁소 경자 씨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야. 내 인생이 여기 다 있다고. 엄마. 아들이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근데 너희들은 그냥 정리하래? 편히 쉬래?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희도 엄마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이도 있으신데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사실 거예요? 힘든 게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게 내 삶이야. 너희 아버지랑 함께 만든 삶이란 말이야.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현실을 보셔야죠. 경마장 없으면 손님도 없는데요. 알아. 저는 대답했어요. 나도 다 알아. 근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직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너무 슬퍼 보였나 봐요. 엄마, 천천히 생각해 봐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우린 언제든 기다릴게요. 아들은 며느리를 데리고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가게 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딸그랑 설거지통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사진을 내려다봤어요. 1989년 개장 기념 사진.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젊고 건강했던 그때의 모습이었어요. 저도 그땐 젊었죠. 아직 꿈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어요. 여보, 저는 사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나 어쩌면 좋겠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여긴 당신이랑 내가 함께 만든 곳인데, 우리가 40년을 버텨온 곳인데,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경마장 조명이 하나둘 꺼져갔어요. 40년을 함께한 그 불빛들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게 셔터를 내렸습니다. 드르륵. 셔터 내려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곳을 떠나는 건 인생의 한 장을 찢어내는 일이라는 것. 그건 저한테 너무나 가혹한 선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과천 경마장의 큰 건물이 밤하늘에 우뚝 서 있었어요. 저는 그 건물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40년. 짧지 않은 세월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 세월이 끝나간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실감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최봉순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 터전을 지킬 것인가, 자식들 말을 들을 것인가. 다음 장에서 봉순과 남편이 이 가게를 시작하게 된 애틋한 사연이 펼쳐집니다.
과연 봉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해시태그 2장 1989년 그때 그 시절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천장만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죠. 저는 거실로 나와 벽에 걸린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1989년 봄, 남편과 제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참 젊었구나. 저는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유리만 만져질 뿐이었죠. 여보, 기억나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그때 참 무모했지? 1989년 2월이었어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남편이 신문을 펼쳐 들고 왔어요. 여보, 이거 봐요. 뭔데요? 저는 빨래를 개다 말고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뜬 게 심상치 않았거든요. 경마장이 뚝섬에서 과천으로 옮긴답니다. 그래서요? 저는 시큰둥했습니다. 경마장이 어디로 가든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거기 가서 장사해 봅시다. 장사요? 무슨 장사를요? 국밥집이요. 경마장 앞에 국밥집 하나 차리면 손님이 많이 올 거 아니요? 저는 남편을 빤히 쳐다봤어요. 여보, 정신 차려요. 우리한테 돈이 어디 있다고 국밥집을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퇴직금 500에다가 전세금 빼면 1000만 원은 돼요. 그 돈으로 작은 가게 하나 얻을 수 있어. 전세금을 빼요? 그럼 우린 어디서 살아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여보, 내가 20년 넘게 공장에서 일했소. 근데 하루아침에 잘렸단 말이요. 이제 나이도 50인데 누가 날 써주겠소? 남편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번이 기회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저는 그 눈빛을 차마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해봅시다. 일주일 후 저희는 과천에 갔어요. 버스에서 내리니까 찬바람이 쌩 불어왔습니다. 아이고, 추워라. 저는 코트 깃을 여미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방이 온통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경마장 공사장만 덩그러니 서 있었죠. 여보, 여기가 맞소? 남편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여긴 너무 허허벌판인데. 저는 불안했어요. 괜찮소? 경마장 열리면 사람들이 몰려올 거요. 남편은 자신 있게 말했지만 저는 영 믿음이 안 갔어요.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건물 1층에 있었어요. 손님 왔어요. 중년 남자가 반겼습니다. 경마장 근처에 가게 좀 알아보러 왔는데요. 남편이 말했어요. 아, 그럼 여기 좋은 게 있습니다. 남자가 저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첫 번째 가게를 봤어요. 여기 어때요? 위치 최고죠? 남자가 말했습니다. 보증금이 얼마예요? 1,500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한텐 너무 비쌌거든요. 두 번째 가게를 봤습니다. 골목 안쪽이었어요. 여긴 좀 싸요. 1,000만 원. 남자가 말했습니다. 근데 경마장이 안 보이잖아요. 남편이 말했어요. 세 번째 가게를 봤을 때였습니다. 2층짜리 낡은 건물의 1층이었어요. 경마장 맞은편이었죠. 여보, 여기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이고,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벽지는 다 찢어져 있고 바닥은 금이 가 있고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아저씨, 이거 수리 좀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보증금을 더 내셔야죠. 남자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저희는 돈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고치겠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보증금 800, 월세 30. 할래요? 합니다.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편이 일을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은 벽지를 다 뜯어낼 겁니다. 조심해요. 걱정 마시오. 남편은 벽지를 뜯어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바닥을 닦았습니다. 먼지가 폴폴 날렸어요. 기침이 나왔죠. 콜록, 콜록. 여보, 괜찮소? 괜찮아요. 우린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손에는 물집이 잡혔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여보, 오늘은 여기서 자야겠소. 남편이 말했습니다. 네, 집이 없잖소. 전세금 빼서 여기 얻었으니. 아, 그렇네요. 저희는 가게 구석에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딱딱한 바닥이었어요. 허리가 아팠죠. 여보, 남편이 불렀습니다. 네. 우리 잘 될까요?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나지막이 말했어요. 모르겠소. 그 목소리가 어쩐지 떨려 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바닥을 메웠어요. 천장을 고쳤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또 잡혔어요.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에서 깼어요. 이상한 소리가 들렸거든요. 흑, 흑. 남편이었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어요. 여보, 저는 깜짝 놀라 다가갔습니다.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미안하오. 남편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을 이렇게 고생시키고 나이 50에 집도 없이 가게 구석에서 자게 하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괜찮아요. 정말이요? 그럼요. 우리 잘 될 거예요. 우린 열심히 하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저도 불안했어요. 정말 잘 될까? 손님이 올까? 우리가 망하는 건 아닐까? 한 달이 지나니까 가게가 그럴듯하게 만들어졌어요. 중고 냉장고를 들여놓았습니다. 고물상에서 테이블과 의자를 샀어요. 낡았지만 닦으니까 쓸만했죠. 여보, 간판 달아야죠. 그럼요. 뭐라고 쓸까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봉순이네 국밥집. 어때요? 좋소. 간판도 제일 싼 걸로 주문했습니다. 빨간 글씨로 봉순이네 국밥집이라고 썼어요. 촌스럽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멋진데. 남편이 웃었어요. 개장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시장에 갔어요. 사고를 샀습니다. 돼지고기도 샀어요. 집에 와서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죠. 보글보글 국물이 끓었습니다. 여보, 맛 좀 봐요. 남편이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어때요? 맛있소? 정말이요? 정말이요. 저는 기뻤습니다. 1989년 5월 20일. 드디어 개장날이었어요.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잠이 안 왔거든요. 너무 떨렸어요. 국물을 끓였습니다. 밥을 지었어요. 반찬을 꺼내 놓았죠. 여보, 일어나요. 응? 벌써 아침이요? 네, 오늘 개장날이에요. 아, 그렇구나.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오늘 잘 될 거요. 그럼요. 분명히. 우린 서로를 격려했어요. 6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드르륵. 셔터가 올라갔어요. 경마장 쪽을 보니까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공사 인부들이었어요. 저기 봐요. 사람들이 와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 왔어요. 7시가 됐습니다. 8시가 됐어요. 9시가 됐습니다. 손님은 한 명도 안 왔어요. 여보, 저는 불안했습니다. 괜찮소? 첫날이니까. 남편도 불안해 보였어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경마장 쪽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어요. 저기요, 국밥 있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 지나쳐 갔어요. 큰 식당으로 가더군요. 저희 가게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괜찮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손님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국밥을 담아 마주 앉았어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한 입 먹었어요. 맛은 좋았습니다. 근데 눈물이 났어요. 여보, 우리. 남편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망하는 거요? 모르겠소.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만 쳐다봤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또 일어나 국물을 끓였어요. 남편은 밥을 지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올까요? 올 거요. 남편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6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안 왔어요. 여보, 오늘도. 그때였습니다. 덜커덕. 문이 열렸어요. 경마장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국밥 있어요? 있습니다. 저는 얼른 대답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국밥을 담는데 밥알을 흘렸어요. 여기 있습니다. 남자는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숨을 죽였어요. 사장님. 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국밥 맛있네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맙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남자는 국밥을 다 먹고 돈을 내고 나갔습니다. 2,000원이었어요. 저는 그 돈을 꼭 쥐었습니다. 여보, 손님이 왔소. 왔소. 손님이 왔소. 우린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그날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그 남자가 동료 한 명을 데려왔어요. 그 다음엔 2명이 왔습니다. 그렇게 손님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죠. 한 달쯤 지나니까 젊은 김철수 씨가 왔어요. 사장님, 여기 국밥 정말 맛있어요. 매일 올게요. 그렇게 단골이 생겼습니다. 석 달이 지나니까 가게가 꽉 찼어요. 아침마다 줄을 서는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여보, 우리 성공했소. 남편이 말했어요. 네, 우리 해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새벽에 일어나 국물 끓이고 하루 종일 국밥 내고 밤늦게까지 설거지하고 허리는 아팠지만 행복했습니다.
저는 사진 속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그때가 우리 시작이었죠. 2,000원짜리 한 장이 우리한테는 세상이었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그 후로 40년. 참 긴 세월이었어요. 근데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창밖으로 경마장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 큰 건물은 또렷했습니다. 어느새 새벽이 밝아왔어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오늘도 가게 문을 열어야 했으니까요. 최봉수는 4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첫 손님이 왔을 때의 기쁨. 2,000원 한 장을 쥐고 울던 그날.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상금을 노리는 며느리와 자식들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과연 봉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손님들은 왔다 갔지만 다들 말이 없었습니다. 경마장 이전 소식에 모두가 침울했거든요. 점심때쯤 됐을까요? 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웬일이야? 며느리는 혼자 왔어요. 손에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죠. 그냥 지나가다가요. 커피 사왔어요. 고맙네. 저는 앞치마를 벗고 며느리와 마주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커피를 내밀었어요. 뜨거운 김이 올라왔죠. 어머님, 요즘 힘드시죠? 뭐가? 경마장 이전 때문에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힘들지. 뭐?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 재개발되면 보상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보상금? 네. 여기 경마장 주변이 다 재개발 지역이래요. 건물주들한테 보상금 나온답니다. 그래.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보상금이 얼마가 나오든 무슨 상관이에요. 며느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머님, 최소 2억은 나올 거래요. 2억? 2억? 네. 여기 위치가 좋잖아요. 경마장 바로 맞은편이고, 그러니까 보상금도 많이 나올 거예요.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눈빛이 어쩐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이참에 가게 정리하시고 보상금 받으시면 편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저희 아파트에서 같이 살면서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야. 네. 나는 보상금 받으려고 여기서 장사하는 게 아니야.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나이도 있으시고 힘드실 텐데 이참에 좀 쉬시라는 거죠. 나는 안 힘들어. 그래도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경마장 없으면 손님도 없을 텐데 어떻게 장사를 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건 나도 알아. 근데 아직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엄마, 둘째 딸 은주였어요.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은주야, 왜 이렇게 급하게 와? 은주는 며느리를 쏘아봤어요. 언니, 여기서 뭐해? 커피 사왔어. 어머님이랑 이야기 좀 하려고. 무슨 이야기? 또 보상금 이야기야?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은주야, 언니가 무슨 나쁜 뜻으로 그러는 줄 아니? 어머님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언니 생각이 뭔데? 보상금 받아서 우리 오빠랑 같이 살자는 거잖아.
그럼 보상금은 언니네가 쓰겠네. 며느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은주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실이잖아. 언니는 맨날 돈 이야기만 해. 두 사람이 말다툼을 시작했어요.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만들 해. 제가 소리쳤습니다. 둘 다 나가. 엄마. 은주가 불렀어요. 나가라니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은주는 제 눈치를 보다가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식들이 보상금 때문에 싸우는 꼴을 보니 마음이 미어졌죠. 그날 오후였습니다. 단골 정대호 씨가 들어왔어요. 50대 중반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마장에서 말을 몇 마리 소유하고 있었죠. 사장님, 국밥 하나요. 네, 잠깐만요. 저는 국밥을 담아냈습니다. 정대호 씨는 국밥을 먹다가 말을 꺼냈어요. 사장님 들었어요? 경마장 이전 소식? 들었죠. 참 안타깝네요. 40년이나 된 가게인데. 그러게 말입니다. 정대호 씨는 국밥을 한 숟가락 더 떠먹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하나 제안을 해도 될까요? 제안이요? 네. 제가 이 건물 살까 해요. 저는 정대호 씨를 쳐다봤어요. 건물을요? 네. 사장님, 재개발되면 보상금 나오잖아요. 제가 보상금보다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한테 파세요. 정대호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얼마나 주실 건데요? 2억 5천. 어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팔아요. 사장님, 생각 좀 해보세요. 보상금보다 많이 드린다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긴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정대호 씨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사장님, 장사하시는 분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돈이 최고 아닙니까? 저한테는 아닙니다. 정대호 씨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국밥을 다 먹고 돈을 내고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게 문을 닫고 뒷정리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고 바닥을 쓸고 테이블을 닦았어요. 40년째 똑같은 일이었죠. 정리를 마치고 저는 잠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어요. 몸도 마음도요. 보상금 2억, 2억 5천.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여생을 편하게 살 수 있겠죠. 자식들도 좋아할 거예요. 며느리도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을 거고요. 근데 왜 마음이 안 내키는 걸까요? 저는 일어나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여보.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돈 이야기를 하네요. 보상금이 얼마니, 2억이니, 2억 5천이니. 근데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사진을 꼭 안았습니다. 여긴 당신이랑 내가 만든 곳이잖아요. 2,000원 한 장 받고 울던 곳이고 손님 한 명 없어서 우리 둘이 국밥 먹으며 울던 곳이고 그런 곳을 어떻게 돈 몇 푼에 팔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여보, 나도 모르겠어요. 경마장에 가면 손님도 없을 텐데. 그럼 나는 뭘 하며 살아야 하나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저는 사진을 제자리에 걸고 가게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경마장 조명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곧 사라질 그 불빛들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세상이에요. 자식들은 보상금을 원하고 정대호 씨는 건물을 사겠다고 하고 다들 저한테 팔라고 하는데 저만 안 판다고 버티고 있어요. 제가 고집을 부리는 걸까요? 제가 현실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옳은 걸까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이 될 거라는 것.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가 남을 거라는 것. 최봉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보상금을 받고 가게를 정리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버틸 것인가. 자식들은 싸우고 주변 사람들은 팔라고 하는데 봉순의 마음은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고향 담양에서 뜻밖의 연락이 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문을 열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며느리와 은주가 싸우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정대호 씨의 제안도 머릿속을 맴돌았죠. 점심 장사를 끝내고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모.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누구지? 한참 생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영란이구나. 네, 이모. 오래간만이에요. 영란이는 제 조카였어요. 고향 담양에 사는 동생의 딸이었죠. 벌써 10년은 통화를 안 했을 거예요. 그래, 잘 지내냐? 무슨 일이고? 이모, 큰일 났어요. 영란이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무슨 큰일? 담양군에서 경마장 유치한대요. 경마장?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네. 과천 경마장이 지방으로 이전한다며? 우리 담양에서 유치 경쟁에 나섰어요. 그래. 이모 여기 오세요. 뭐? 여기 오시면 제가 새 가게 차려드릴게요. 경마장 앞에 국밥집 하시면 되잖아요. 영란이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란아, 나 이제 70이야.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늙었어. 무슨 소리예요? 이모 아직 팔팔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모만큼 국밥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이모 생각해 보세요. 담양은 이모 고향이잖아요. 여기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좋아요. 서울에서 혼자 사시는 것보다 낫잖아요. 영란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알겠다. 생각해 볼게. 꼭 오세요, 이모. 전화 끊기 전에 꼭 약속해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담양. 오래전에 떠나온 고향이었습니다. 어릴 적 뛰놀던 들판과 시냇물이 떠올랐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단골 경자씨가 찾아왔어요. 장사 끝나고 혼자 정리하고 있을 때였죠. 순자야. 경자씨. 무슨 일이야? 경자씨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심각했어요. 나 결정했어. 뭘? 세탁소 정리하고 고향 갈까봐. 저는 경자씨를 쳐다봤습니다. 고향? 어디? 광주. 우리 오빠가 거기 살거든. 오빠가 오라고 해. 경마장도 없어지는데 여기서 뭐 하냐고. 경자씨의 눈이 붉어졌어요. 4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떠나려니 마음이 안 좋네. 저는 경자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순자야. 응? 경자씨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너도 담양 가. 조카가 오라고 했다며? 어떻게 알았어? 소문 다 났어. 담양에서 경마장 유치한다고. 그래. 순자야, 우리 같이 가자. 나는 광주, 너는 담양. 가깝잖아.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그러면서 살자. 경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생각해 볼게. 생각만 하지 말고 진짜로 가. 여기 남아서 뭐해? 경마장도 없는데. 경자 씨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 아들이 와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야, 왜 왔어? 엄마 들었어요. 담양 간다고요? 누가 그래? 며느리가 들었대요. 이모한테서 전화 왔다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생각 중이야. 엄마,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이 70에 새로 시작하시게요? 그게 말이 돼요? 왜 안 돼? 엄마는 지금 서울 생활이 몸에 밴 사람이에요. 40년을 여기서 사셨잖아요. 담양 가면 아는 사람도 없고 낯설어서 어떻게 살아요? 영란이가 있잖아. 조카 하나 믿고 가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리랑 사세요. 제발이요. 제가 모실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한테 짐 되기 싫어. 무슨 짐이에요? 엄마가 우리한테 짐이에요? 그래. 엄마. 아들이 답답해했습니다. 엄마, 제발 현실 좀 보세요. 담양 가서 뭐 하시게요? 국밥집 또 차려요? 나이 70에요. 내가 할 수 있어. 못해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이제 쉬셔야 해요. 편하게 사셔야 한다고요.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더 설득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결국 아들은 한숨을 쉬며 나갔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담양, 고향, 새로운 시작.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밤 11시쯤 됐을까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순자 씨, 나요. 철수 씨 목소리였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철수 씨가 비닐봉지를 들고 서 있었어요. 소주병이 보였습니다. 이 밤에 웬일이세요? 그냥 지나가다가요. 같이 한잔할까 해서요. 들어오세요. 저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철수 씨가 소주병을 꺼내며 말했어요. 순자 씨, 나 오늘 정식으로 명예퇴직 통보받았소. 저는 철수 씨를 쳐다봤어요. 정식으로요? 네. 다음 달 말까지래요. 철수 씨가 소주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40년을 일했는데 딱 한 달 남았소. 한 달. 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자 씨도 한잔 하시오. 저는 술을 안 마시는 편이었지만 그날은 마셨습니다. 철수 씨와 저는 말없이 소주잔을 기울였어요. 순자 씨, 네. 우리 참 허무하오. 철수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4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이제 다 끝이라니. 인생이 참 허무하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술을 마셨어요. 순자 씨는 어떻게 할 거요? 모르겠어요. 담양 간다는 소문 들었소. 생각 중이에요. 철수 씨는 소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나는 갈 곳이 없소. 가족도 없고 집도 전세고 퇴직금 받으면 고시원이나 얻어야겠소. 철수 씨,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괜찮소.
혼자 사는데 익숙하니까. 철수 씨가 웃었지만 그 웃음이 서글펐어요. 그날 밤 저희는 소주 2병을 비웠습니다. 말은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잔을 기울이며 앉아 있었죠. 40년을 함께한 두 노인이 소주잔을 나누며 인생의 황혼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쯤 철수 씨가 일어났어요. 가봐야겠소. 조심히 들어가세요. 순자 씨. 네. 우리 그래도 40년 잘 살았소. 철수 씨가 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린 정말 잘 산 걸까? 아니면 그저 살아온 것 뿐일까?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담양, 영란이, 경자 씨, 아들, 철수 씨,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말하고 있었어요. 떠나라고, 남으라고, 새로 시작하라고, 쉬라고. 근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이 뭘까요?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최봉수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고향 담양으로 갈 것인가, 자식들 곁에 머물 것인가. 단골 경자 씨는 떠난다고 했고 철수 씨는 갈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봉수는 단골들과의 마지막 추억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과연 봉순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심을 했어요. 가기 전에 단골들과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해야겠다고요. 40년을 함께한 사람들이니까요. 아침 일찍 시장에 갔습니다. 평소보다 사고를 2배로 샀어요. 돼지고기도, 선지도, 파도, 깍두기 재료도 잔뜩 샀죠. 시장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오늘 무슨 잔치라도 해요? 네, 뭐 그런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게로 돌아와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사고를 푹푹 고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요. 김치도 새로 담갔어요. 깻잎 절임도 만들고 콩나물 무침도 했죠.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허리는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단골들한테 전화를 돌렸습니다. 철수 씨, 내일 저녁에 가게로 오세요. 내일이요? 무슨 일이요? 그냥 와요. 제가 특별한 거 준비했어요. 경자 씨한테도 전화했어요. 경자야, 내일 저녁 시간 있어? 있지. 왜? 가게로 와. 내가 국밥 쏠게. 정대호 씨한테도 연락했습니다. 단골 마사 박기철 씨한테도, 조교사 김영수 씨한테도, 매표소 직원 이순희 씨한테도요. 40년을 함께한 단골들한테 하나하나 전화를 돌렸어요.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어요. 국밥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가게를 깨끗이 닦았어요. 테이블마다 물수건을 놓고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았죠. 저녁 6시쯤 됐을까요?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철수 씨가 제일 먼저 왔어요. 깨끗한 옷을 입고 왔더군요. 어서 오세요. 순자 씨, 오늘 무슨 날이요? 그냥요. 오래 못 볼 것 같아서요. 철수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자 씨, 앉으세요. 곧 다른 분들도 오실 거예요. 경자 씨가 들어왔어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이거, 뭐야, 이게? 넣어주려고. 고마웠어. 40년 동안. 경자 씨의 눈이 벌써 붉어졌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들어와. 정대호 씨도 왔습니다.
박기철 씨도 김영수 씨도 이순희 씨도 왔어요. 어느새 가게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40년 단골들이 한자리에 모인 거예요. 자, 다들 앉으세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국밥을 담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밥을 수북이 담고 고기를 듬뿍 올리고 국물을 가득 부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국밥을 하나씩 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사장님, 이거 우리 돈 내야 하는 거 아니오? 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쏩니다. 마음껏 드세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사장님, 무슨 일 있어요? 경자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없어요. 그냥 오래 함께 해준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마음에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먹읍시다. 사람들이 국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후루룩, 후루룩. 국물 소리가 가게 안에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 소리를 40년 동안 들었구나. 철수 씨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사장님, 네, 나 기억나오? 내가 처음 여기 왔을 때 기억하죠? 26이었잖아요. 새내기 기수였고요. 맞소. 그때 나 첫 경주에서 꼴찌했소. 기가 막혀서 여기 들어왔는데 사장님이 국밥 한 그릇 주셨소. 저도 기억나요. 내가 돈이 없다고 했더니 사장님이 그랬소. 괜찮아요. 다음에 주세요. 그 말에 울컥했소. 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다음 주에 나 1등 했소. 그날 바로 여기 와서 돈 갚았지요. 그랬죠. 사장님 덕분에 내가 버텼소. 40년을요. 철수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경자 씨도 입을 열었어요. 나도 기억나. 내가 남편 잃고 혼자 애들 키우느라 죽을 맛이었을 때 순자 내가 반찬 싸줬잖아. 돈도 안 받고. 경자야. 아니야, 말하게 해. 내가 그렇게 도와줘서 내가 버텼어. 애들 학교 보냈어. 경자 씨가 울먹였습니다. 정대호 씨도 말했어요. 저도 기억합니다. 제가 사업 망하고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닐 때 이 가게가 저한테 유일한 쉼터였어요. 정대호 씨, 여기 와서 국밥 먹으면 마음이 편해졌어요. 사장님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국밥만 내주셨거든요. 그게 큰 위로였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기철 씨는 말을 돌보다 다쳤을 때 제가 약을 사다 줬다고 했어요. 김영수 씨는 아들 학비가 없어 고민할 때 제가 돈을 빌려줬다고 했죠. 이순희 씨는 이혼하고 힘들 때 제가 밥을 먹이며 위로해줬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다 기억났습니다. 누가 언제 힘들었는지, 누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누가 어떤 국밥을 먹는지 40년 동안 지켜본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사장님, 철수 씨가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사장님한테 받은 게 너무 많소. 뭐라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저도요. 경자 씨도 일어났어요. 저도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게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저는 그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웃었어요. 제가 감사하죠. 40년 동안 와주셔서요. 그날 밤 늦게까지 우린 함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울었어요. 소주도 마셨죠. 40년 추억을 나누며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났어요. 사장님, 가봐야겠소. 조심히 가세요. 순자야, 나도 간다. 그래, 경자야. 사람들이 나가며 제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따뜻한 악수였어요. 말은 없었지만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수 씨가 나갔어요.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어디 가든 건강하시오. 철수 씨도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텅 빈 가게에 저 혼자 서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빈 그릇들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제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요. 가게를 깨끗이 닦고 불을 껐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게를 둘러봤어요. 40년을 함께한 이곳을요. 여보, 남편 사진을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오랜 고민 끝에 답을 찾은 기분이었죠. 최봉수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단골들과의 마지막 밤을 보내며 40년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다음 장에서 봉수는 자식들 앞에서 자신의 선택을 밝힙니다. 과연 봉순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오늘 저녁에 집으로 와. 엄마, 무슨 일이에요? 할 말이 있어. 며느리랑 은주도 데리고 와. 전화를 끊고 저는 장을 봤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재료를 샀어요. 은주가 좋아하는 잡채 재료도 샀죠. 마지막 식사가 될 테니까요. 하루 종일 부엌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갈비를 삶고 양념을 만들었어요. 잡채도 볶고 나물도 무쳤죠. 평생 해온 일이지만 오늘따라 정성이 더 들어갔습니다. 저녁 6시쯤 아들이 왔어요. 엄마, 어서 와. 며느리도 왔습니다. 은주도 뒤따라 들어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오라고 하시고. 앉아. 밥부터 먹자. 상을 차렸습니다. 갈비찜, 잡채, 나물, 김치. 푸짐하게 차렸어요.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무슨 날이에요? 그냥 같이 밥 먹고 싶었어. 다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참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쳐다봤습니다. 아들, 며느리, 은주. 제 가족이었죠. 민수야. 네, 엄마. 나 결정했어. 아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결정이요? 나 담양 가기로 했다.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이세요? 응. 다음 달에 갈 거야. 아들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엄마, 진심이에요? 진심이지. 안 돼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이 70에 새로 시작하시겠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왜 안 돼?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여기 정리하시면 보상금 나오잖아요. 그 돈으로 편하게 사시면 되는데 왜 담양을 가세요? 보상금?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야, 나한테 보상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내 삶이 중요해.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머님, 현실을 보세요.
나이도 있으시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담양 가서 또 국밥집 하신다고요? 할 거야. 못 하실 거예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은주가 며느리를 쏘아봤어요. 언니, 왜 그렇게 말해? 엄마가 하신다는데. 은주야, 너는 가만히 있어.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엄마는 우리 엄마잖아. 엄마는 언니네 엄마만은 아니야. 두 사람이 또 싸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만들 해. 제가 소리쳤습니다. 둘 다 입 닥쳐.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엄마. 뭐? 엄마, 저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모시겠다고 했는데 부담스러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럼 왜요? 왜 갑자기 담양을 가세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는 일해야 해. 국밥을 끓여야 하고 손님을 맞아야 해. 그게 내 삶이거든. 엄마, 너네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 할 일이 없으면 사람은 죽어. 엄마, 무슨 그런 말씀을. 사실이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는 72살이야. 근데 아직 할 수 있어. 국밥도 끓이고 손님도 맡고. 내가 왜 그만둬야 해? 아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그래도 여기서 정리하시고 가시면 보상금이. 그 보상금 내가 탐나니? 제가 물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 아니에요. 탐나는 거 다 알아. 내가 맨날 보상금 이야기하는 거 다 들었어. 어머님, 나는 그 돈에 관심 없어. 가게 정리하고 담양 갈 거야. 은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주야. 엄마 혼자 가시면 힘드실 텐데. 제가 가서 가게 차리는 거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아들이 주저앉았어요. 엄마, 정말 가실 거예요? 응. 저를 말릴 수 없어요? 없어.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고생 그만하시고요. 민수야.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나는 일하는 게 편해.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어. 알겠니? 아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섰어요. 저는 반대해요. 며느리야. 어머님, 이건 아니잖아요. 보상금도 포기하시고 담양 가신다고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우리가 뭐? 며느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희들 돈 필요하면 내가 좀 줄게. 근데 가게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은주가 며느리를 쏘아봤습니다. 언니 그만해. 엄마 마음 정하셨잖아. 너는 가만히 있어.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건 우리 가족 일이야. 가족? 은주가 비웃었어요. 언니가 생각하는 가족은 돈밖에 없잖아. 뭐라고? 두 사람이 또 싸우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말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들 나가. 제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가라니까. 피곤해.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정말 가실 거예요? 응. 다음 달에 갈 거야.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데리고 나갔어요. 은주만 남았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은주야. 엄마,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외로운 게 무서운 게 아니야. 내가 나답게 못 사는 게 더 무서워. 은주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너도 가. 엄마 혼자 있고 싶어? 은주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먹다 만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릇을 닦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 아니면 고집을 부리는 걸까?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게 제가 원하는 삶이라는 것.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밝은 달이었습니다. 저는 그 달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겠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혼잣말일 뿐이니까요. 최봉수는 자식들 앞에서 자신의 선택을 밝혔습니다. 며느리는 반대했고 아들은 걱정했지만 봉순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봉순은 단골 철수 씨와 뜻밖의 대화를 나눕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냉장고를 비우고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물건들이 참 많았어요. 낡은 뚝배기, 다른 국자, 기름때 묻은 앞치마. 하나하나가 다 추억이었죠. 내일이면 떠납니다. 담양으로요. 저녁 때였어요.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 씨, 철수 씨였어요. 철수 씨,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철수 씨는 평소와 달리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면도도 깨끗하게 하고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순자 씨, 나도 담양 따라갈까 하오. 저는 철수 씨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나도 담양 가겠소. 철수 씨, 무슨 소리예요? 철수 씨는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생각해 봤소. 여기 남아서 뭐 하겠소? 경마장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 그래도 순자 씨, 철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린 40년 식구요. 어디 가든 함께여야지. 철수 씨,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나 요리는 못해도 힘쓰는 일은 할 수 있소. 가게 일 도와드리겠소. 정말이에요? 정말이요. 그때 문이 또 열렸습니다. 순자야. 경자 씨였어요. 얼굴이 상기돼 있었습니다. 경자 씨, 무슨 일이야? 나도 결심했어. 뭘? 나도 담양 가기로 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자 씨도? 응. 세탁소 정리하고 담양 갈 거야. 경자 씨, 너는 광주 간다고 하지 않았어? 생각 바꿨어. 광주에 오빠 있긴 한데 너랑 같이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경자야, 우리 40년 친구잖아. 혼자 보낼 수 없어. 경자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왜들 이래? 저는 울컥했어요. 왜 너희들까지 고생길을 가려고 해? 고생이 아니요.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사는 거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헤어질 수 있어? 맞아. 경자 씨가 거들었어요. 우리 담양 가서 또 새로 시작하자. 너는 국밥집, 나는 세탁소, 철수 씨는 뭐 하실 거예요? 나는 경마장 일 알아볼 거요. 담양에 경마장 생기면
일자리가 있을 거 아니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너희들 정말이야? 정말이지.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저는 그만 울어버렸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들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고마워. 뭐가 고마워? 우리가 더 고맙지. 경자 씨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셋은 오래 앉아 있었어요. 담양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각의 이야기도 하고 새로운 삶 이야기도 했죠. 불안했지만 설레기도 했어요. 순자 씨,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경마장에서 마지막 경주가 있어. 마지막 경주? 응. 과천 경마장 폐장전 마지막 경주요. 저는 시계를 봤어요. 저녁 7시였습니다. 몇 시에 시작하는데? 8시요. 가볼까? 가요. 경자 씨가 말했습니다. 마지막인데 봐야지. 우리 셋은 경마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래간만에 가보는 경마장이었어요. 입구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마지막 경주를 보러 온 거죠. 관람석에 앉았습니다. 경마장 트랙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말들이 준비하고 있었죠. 저기 봐, 말들이야. 경자 씨가 가리켰습니다. 저는 트랙을 내려다봤어요. 말들이 출발선에 서 있었습니다. 기수들이 올라타고 있었죠. 철수 씨, 저 중에 아는 기수 있어요? 다 아는 애들이요. 젊은 친구들이지만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땅, 출발 신호가 울렸어요. 말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관중들이 함성을 질렀죠. 저는 말들이 달리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말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달려왔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경자 씨가 물었어요. 우리 인생 말이야. 저 말들처럼 달려왔잖아. 맞아.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우린 40년을 달려왔소. 쉬지 않고요. 경주가 끝났습니다. 1등 말이 결승선을 통과했어요. 관중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마지막이구나. 이 경마장에서의 마지막 경주구나. 조명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주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어요. 우리 셋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자.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응. 우린 경마장을 나왔어요. 뒤돌아보니 경마장 건물이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그 건물이요. 안녕. 저는 작게 인사했습니다. 가게로 돌아왔어요. 철수 씨와 경자 씨가 따라왔습니다. 순자 씨, 우리 마지막 국밥 한 그릇 먹읍시다. 그래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재료로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국밥이었습니다. 국물이 끓었어요. 밥을 담고 고기를 올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부었죠.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국밥을 내왔습니다. 철수 씨와 경자 씨 앞에 놓았어요. 저도 한 그릇 담아 앉았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잘 먹읍시다.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응. 우린 국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후루룩, 후루룩.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40년 동안 들었던 그 소리요. 맛있소.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역시 순자 씨 국밥이 최고야. 경자 씨도 말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맛있다고 해주니 고마웠어요. 국밥을 다 먹고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순자 씨, 내일 봅시다. 응, 내일 봐요. 우린 담양에서 또 만날 거요. 그럼요. 철수 씨와 경자 씨가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가게를 깨끗이 닦았어요. 마지막으로 남편 사진 앞에 국밥 한 그릇을 놓았습니다. 여보,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우리 40년 잘 살았죠? 이제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여보, 무섭지는 않아요. 철수 씨랑 경자 씨도 같이 가요. 우리 또 잘해낼 거예요. 저는 사진을 꼭 안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지만 그래도 남편 같았어요. 사랑해요, 여보. 가게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지막으로 가게를 둘러봤어요. 40년을 함께한 이곳을요. 안녕. 작게 인사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셔터를 내렸어요. 드르륵. 마지막 셔터 소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최봉수는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철수 씨와 경자 씨도 함께 담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40년 식구들이 끝까지 함께하기로 한 거죠. 다음 장에서 봉순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됩니다. 과연 담양에서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담양은 참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대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리고 공기는 맑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낯설었죠. 40년을 서울에서 살았으니까요. 영란이가 저를 마중 나왔어요. 이모, 영란아. 조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았습니다. 이모, 정말 오셨네요. 왔지. 철수 씨와 경자 씨도 함께 왔어요. 우린 트럭에 짐을 싣고 담양으로 왔습니다. 가진 거라곤 낡은 냉장고와 뚝배기 몇 개, 그리고 남편 사진뿐이었죠. 영란이가 준비해 준 곳은 경마공원 예정지 근처였어요. 아직 공사 중이었지만 곧 경마장이 들어선다고 했습니다. 이모, 여기에요. 작은 건물 1층이었어요. 과천 가게보다 조금 컸습니다. 어때요, 이모? 좋네. 저는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비어 있었지만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구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철수 씨가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경자 씨는 청소를 도왔어요. 영란이도 매일 와서 일을 거들었죠. 이모, 간판은 뭐라고 쓸 거예요? 봉순이네 국밥집. 그대로 갈 거야. 좋아요. 간판을 달았습니다. 빨간 글씨로 봉순이네 국밥집. 과천에서 쓰던 그 이름 그대로였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가게가 완성됐습니다. 중고 냉장고를 들여놓고 테이블을 놓았어요. 뚝배기도 정리하고 그릇도 챙겼죠. 경자 씨는 옆 건물의 작은 세탁소를 열었습니다. 철수 씨는 경마장 자문위원 자리를 얻었어요. 순자 씨, 우리 다 자리 잡았소. 그러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개장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또 긴장됐습니다. 1989년 과천에서 처음 문을 열 때처럼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사골을 푹 고았습니다. 예전 그대로였죠. 6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드르륵.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가 담양 아침 공기를 가릅니다. 손님이 올까? 불안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안 왔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안 왔죠. 이모, 괜찮아요? 영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첫날이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론 불안했어요. 과천에서도 그랬으니까요. 점심때쯤 됐을까요? 덜커덕. 문이 열렸습니다. 경마장 작업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국밥 있어요? 있습니다. 저는 얼른 대답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국밥을 담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남자는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맛있네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과천에서 첫 손님이 했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고맙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남자는 국밥을 다 먹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모, 영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님 왔어요. 왔네. 저는 웃었습니다. 그날부터였어요. 다음 날 그 남자가 동료를 데려왔습니다. 그 다음엔 2명이 왔어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한 달이 지나니까 단골이 생겼습니다. 경마장 공사인부들, 동네 주민들이 찾아왔어요. 사장님, 국밥 최고예요. 고맙습니다. 석 달이 지나니까 가게가 꽉 찼습니다. 아침마다 줄을 서는 손님들이 생겼어요. 순자 씨, 우리 또 성공했소.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어요.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들이었어요. 며느리와 함께 왔습니다. 민수야, 엄마 보러 왔어요. 어서 와. 저는 국밥을 담아냈습니다. 아들은 한 숟가락 떠먹고 말했어요. 엄마, 맛은 똑같네요. 그럼, 레시피가 같은데. 며느리도 먹어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장사 잘 되시네요. 그럭저럭. 어머님,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죄송했어요. 제가 보상금 때문에 너무 그랬죠. 됐어. 저는 손을 흔들었어요. 다 지난 일이야. 어머님, 근데 혼자 하시기 힘드시죠? 철수 씨랑 경자 씨가 도와줘. 괜찮아. 아들이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엄마, 여기 과천이랑 비슷하네요. 그치? 저는 웃었습니다. 40년 하던 거 또 하는 거지 뭐. 엄마, 행복하세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행복해. 일할 수 있으니까. 엄마.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엄마한테 쉬라고만 했지 엄마가 뭘 원하시는지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지. 엄마, 자주 올게요. 그래. 아들과 며느리는 저녁 때 돌아갔어요. 나가면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너희들도.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철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순자 씨, 철수 씨, 우리 잘했소. 여기 온 거. 그럼요. 저는 웃었습니다. 40년 또 해봅시다. 할 수 있겠소? 할 수 있죠. 철수 씨도 웃었어요. 경자 씨도 들어왔습니다. 순자야, 나 오늘 세탁소 손님 10명 왔어. 잘 됐네.
우리 여기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럼요. 저는 두 사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40년 식구들.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남편 사진을 꺼냈어요. 여보.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 시작했어요. 72살에 늙었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우리 또 40년 해볼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밖으로 담양 경마공원 조명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새로 지어진 경마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는구나.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곳에 와도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어김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국물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6시에 셔터를 올렸어요. 드르륵. 손님들이 벌써 줄을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국밥 주세요. 네, 잠깐만요. 저는 웃으며 국밥을 담기 시작했어요. 뚝배기에 밥을 담고 고기를 올리고 뜨거운 국물을 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어요. 여기 있습니다. 국밥을 내놓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40년 전에도 이랬지. 과천에서. 그리고 지금도 이러고 있네. 담양에서. 국밥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숟가락 소리가 울렸죠. 여보.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계속되는 거예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 경자 씨가 들어왔습니다. 순자야, 국밥 하나. 그래. 철수 씨도 왔어요. 순자 씨, 오늘도 바쁘시오? 그럼요. 우린 웃었습니다. 40년 식구들이 다시 모인 거예요. 새로운 곳에서요. 담양 경마공원의 조명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새로운 40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최봉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2살에 새로 시작한 인생, 40년을 함께한 식구들과의 새로운 출발.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나답게 사는 것이죠. 봉수는 담양에서 다시 국밥을 끓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인생은 계속됩니다.